안녕하십니까. 엠머니소프트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엠머니 ERP 동영상 강좌 네 번째 시간 개시분계 편입니다. 개시분계는 회계에서 시스템을 시작하는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의 기초잔액을 입력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보통 타 시스템에서는 뭉뚱거려서 약식 대차대조표 형식으로 입력을 하거나 각 관리 항목별 기초잔액을 일반 전표를 입력하듯 일일이 전표 처리를 해야 하는 어렵고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이러한 것을 좀 더 쉽고 편하게 처리하기 위해 엠머니 ERP에서는 예적금, 외상채권, 재고자산, 외상채무, 유형자산과 같이 각 업무 유형별 장부 형식으로 기초잔액을 등록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개시분계 등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강좌는 각 업무 유형별 장부에 기초잔액을 입력해 가면서 개시분계장과 개시대차대조표 자료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새 창으로 개시분계장과 개시대차대조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개시분계 등록 프로그램을 열어놓았고요. 개시분계 시나리오는 다음처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보통예금이나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상품이나 원재료와 같은 재고자산, 그 다음에 고정자산과 같은 각 업무 유형별 장부에 기초잔액들을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 현금이나 임차보증금, 대송충당금, 자본금이나 2월 이익잉여 등과 같은 기타 분계는 기타 개시분계 등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엑셀 자료를 내려놓고요. 먼저 예적금 개시분계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적금 관련된 장부 형식으로 개시분계 기초잔액들을 등록을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개시분계를 위해서는 개시분계 일자를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적금뿐만 아니라 외상채권, 재고자산, 모든 다른 개시분계 등록 프로그램에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최초에 어떤 프로그램이 됐든지 간에 최초에 지정된 날짜들을 그 다음부터 쓰는 프로그램에서 따라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개시분계 일자는 매 회기가 시작되는 1월 1일로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게 안 된다라면은 반기나 분기, 정 그것도 안 된다면 매월 1일자로 개시분계 날짜를 지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반기 기준으로 해서 7월 1일 기준으로 개시분계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적금 관련 장부에 기초잔액을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관련 계정 과목들을 등록을 하십니다. 먼저 보자 이렇게 한 글자만 쳐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게 되겠고요. 이것들을 탭키를 눌러서 다음으로 포커스를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우측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의 관리 항목들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조교 같은 경우에는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되지만 타이핑을 하지 않고 탭키를 쳐서 다음으로 이동하시게 되면은 상단에 등록된 내용이 하단에 그대로 다시 복사가 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적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표 등록이라든지 엠머니 ERP 쓰는 프로그램에서 두루 적용되는 사항이니까 눈여겨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입력하시고요. 은행은 신한은행으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Q쪽 버튼으로 탭에서 이동하시고 엔터를 쳐주시면은 바로 OK로 포커스가 이동하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회계 담당자들은 타이핑을 위주로 하시지 마우스는 잘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OK를 눌러서 처리를 해주고요. 그럼 개시분계는 다들 이렇게 전표번호가 1000번대로 해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10개까지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부족하시면은 이것들을 다시 클리어 해주시고 다시 등록을 해주시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등록이 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등록된 내용들을 한번 개시분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예금에 관련해서 3건을 등록한 것들이 개시분계장에 1000번의 전표로 해서 7월 1일자로 해서 뜬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기타 개시분계 프로그램에서 약식 대차대조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개시예금 자산이 6,396만 9,388원으로 뜨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외상채권 개시분계입니다. 상단의 날짜를 보시면 이번엔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서 등록된 예적금 개시분계에서 지정한 2014년 7월 1일로 날짜가 고정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외상채권 장부에 기초잔액을 등록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정 과목을 선택을 하시고 조교에 개시 외상채권이라고 주시고요. 거래처는 인성철제로 주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계속해서 한국철강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Q 버튼으로 가서 엔터를 쳐서 OK 버튼으로 이동한 후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데이터가 많아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클리어 버튼이 없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좌측 메뉴에 외상채권 메뉴를 다시 클릭하시면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다시 입력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게시분기장으로 와가지고 조금 전에 입력한 외상 매출금에 대한 게시 외상채권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역시 게시 대차 대조표에 대한 자료들이 게시 매출채권에 대해서 뜨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외상채무 게시분기입니다. 앞서 보셨던 외상채권 게시분기와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계정 과목을 주시고요. 조결란에 게시 외상 채무라고 주시고요. 거래처는 동양철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액의 금액을 입력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포스코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고 Q 버튼에서 엔터를 쳐서 OK로 가서 자료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자료들은 역시 게시분기장에서 외상채무에 대한 게시분기가 잘 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게시분기 대차 대조표에서 역시 채무에 대한 것들이 잘 처리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한 게시분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재고자산 게시분기는 마치 재고대장에 기초재고를 기입하는 것처럼 어떤 품목이 얼마에 몇 개가 있어서 재고금액은 얼마이다. 그리고 주요 거래처는 어떠한 거래처이다 라는 형식으로 등록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게시분기 시나리오를 보시면은 재고 게시분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품목들을 등록하게 되는데요. 이 품목들은 상품뿐만이 아니라 제품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다양한 계정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회계 처리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근을 5,000원에 9,500개가 있고요. 그래서 금액은 4,750만원이 되겠고 거래처는 ANI 제철이다 라고 등록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료를 열심히 입력을 하시고요. 계속해서 관광2를 만원에 360개가 있고 그 다음에 동양철관이다. 자동 완성이라든지 위엔열을 자동으로 복사해주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편리한지 입력을 해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Q에서 엔터를 눌러서 OK로 건너가서 자료를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된 재고자산에 대한 게시분기 내용들을 게시분기장을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상품, 원재료, 원자재, 제품 등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들로 집합돼서 전표 처리가 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게시분기의 게시 대차 대조표를 보셔도 여기서 보시면 재고자산에 대한 것들이 올라온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덧붙여서 저희 M-money ERP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전표가 처리된과 동시에 재고수부를 관리할 수 있다라인데요. 그럼 한번 조회 프로그램으로 가서 재고자산 현황 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전표뿐만이 아니라 재고자산 대장에도 상품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원자재 등의 재고대장이 만들어진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정자산, 즉 유형자산에 대한 게시분기입니다. 유형자산 역시 유형자산 관리대장 형식, 즉 관리번호, 품명, 취득일자, 구입처, 단가수량, 취득가액, 그리고 전년도 결산 시점 후 상각누계액 형식으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계정 과목을 비품으로 선택해서 비품에 대한 고정자산을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번호를 F-0001, 품명을 양수, 책상, 취득일, 구입처, 단가, 수량 등을 입력하고요. 참고로 유형자산의 구입처는 게시분기 이후 쓰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
거래처 정보에 일일이 등록하기 번거롭다는 의견이 많아서 거래처 정보에 없는 것도 등록 가능하며 이런 이유로 자동 완성 기능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OK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축물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를 입력하시고 사무실 내장 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입력하였습니다. 저장하고 마지막으로 차량 운반구에 대해서 내용을 등록하겠습니다. 3816 소나타 차량에 대한 정보를 입력했고요. 저장을 하십니다. 이상으로 유형자산에 대한 게시분계를 마무리했고요. 이것들을 다시 게시분계장에 가셔가지고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아래 유형자산에 대한 내역과 상각 누계획 자료들이 게시분계 처리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게시분계 대차 대조표 자료를 확인을 해 보시면은 역시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처리가 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조회 프로그램에 가셔가지고 유형자산 조회로 가서 자료를 보시면은 유형자산 대장에 자료들이 완성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본 과정의 마지막으로 기타 게시분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게시분계는 앞서 보신 것처럼 요약 게시 대차 대조표 기능뿐만이 아니라 예적금, 외상채권, 재고자산 등 주요 관리 유형의 게시분계 이외에 기타 게시분계 사항을 아래쪽 등록화면에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게시분계 사항에서 정리되었던 현금이라든지 임차보증금, 대손충당금, 자본금, 2월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금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과목에 현금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적용은 게시현금으로 주시고 거래처는 일단 당사로 하고요. 그 다음에 게시현금을 1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차보증금, 대손충당금, 자본금, 2월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시고요. 상단으로 가서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은 차대가 정확히 떨어지는 게시 대차 대조표가 완성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게시분계가 완료되었고요. 이를 기본으로 해서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관리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게시분계 종료 버튼이 있는데요. 주의하실 사항은 게시분계 종료 처리를 하게 되면 게시분계 메뉴를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종료 처리를 하지 않으셔도 각종 장부나 재무제표에 게시분계 사항이 반영되어 나타나니 당분간은 추가로 수정할 사항이 있다는 가정하에 종료 처리를 보류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향후 안정화되고 더 이상 게시분계에 아무도 손댈 수 없게 해야 될 시점에 종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시분계장에서는 전체적인 상세 게시분계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만일 자료가 잘못되어 수정하고자 한다면 여기서 해당되는 사항을 체크를 하고 삭제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게시분계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이상으로 게시분계를 마치고요. 다음 강좌부터는 지금까지 입력한 기초정보와 게시분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표관리와 메인 매출 관리 등 실제 업무 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